인덱싱은요, 한번 또, 뭐, 맨 끝에 놓고 한번 할까요? 맨 끝에 놓고. 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코딩을, 플러스 코드를 넣어서 마이너스 인덱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다시 A를 처음부터 다시 쭉 나가죠. A는, 뭐 아까처럼 포문을 써서 한번 또 해볼까요? 자꾸 써봐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테니까. I는 for, 네. I는 in range, 네. 뭐 1부터 6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1부터 5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면은 1, 2, 3, 4, 5 끝이 제외되는 거예요. 인덱스 레인지 범위는요 6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체크를 해줘. 레인지 함수에서 레인지 함수에서 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 함수를 포문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인덱싱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프린트 A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인덱싱이니까 네, 마이너스 1은 끝 요소를 가리킵니다. 끝 요소의 인덱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5가 나와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끝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끝에서 두 번째는 당연히 마이너스 2지 뭐. A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끝에서 두 번째니까 4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인덱싱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2, 3, 4, 5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맨 처음 값은 프린트 A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5와 A0는 같은 거죠.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1과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과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5와 A0는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 리스트의 인덱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리스트의 인덱싱도 또 다시 한번 중첩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1, 2, 3 다시 콤마 3, 4, 5 콤마 6, 7, 8 이렇게 다시 또 이중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해봄으로써 A는 1, 2, 3, 3, 4, 5, 6, 7, 8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면은 중첩 리스트가 나왔는데 인덱싱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4를 한번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4를 인덱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첩 리스트는 대괄호를 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라는 것은 두 번째 리스트의 두 번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A의 두 번째 리스트는요. 항상 번째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번째, 1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 리스트의 그 다음에 4를 찍으려면은 이 리스트에서도 두 번째 값은 0번째, 1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그러나 한 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또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중 리스트의 인덱싱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1번째 리스트의 1번째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번째라는 것은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뭐죠? 두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가 찍히는지. 찍히지 않습니까? 안 찍혀요? 왜 실수했을까요? 네, 가로가 하나 더 많네요. 소가로가 더 많으니까 요거는 또 하나 없애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딱 찍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나 찍어봅시다. 8번을 찍어봅시다. 8번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뭘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따져보면 금방 이중 리스트의 인덱싱도 여러분이 머리를 잘 집중해 보면 알 수 있죠. 8은요. 세 번째 리스트니까 2가 되겠고 0, 1, 2. 8은요.
세 번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0, 1, 2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2에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8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또 오류가 났죠. 여기는 여기가 대괄호가 빠졌네요. 그리고 소괄호를 하나가 없어야 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8이 나오죠. 자, 아무거나 또 하나 찍어 봅시다. 이번에 뭐 찍어 볼까요? 요 3을 찍어 보겠습니다. 3.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3을 찍으려면 인덱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린트 3은요. 0번째 리스트잖아요. 0번째 리스트에 3은요. 세 번째 값이니까 2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이중 리스트의 어느 부분도 자기가 이렇게 이중 리스트의 인덱싱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중 리스트를 잘 인덱싱을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대괄호는 리스트의 인덱스고요. 뒤에 대괄호는 또 그 리스트 안에 요소의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인덱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점은 0번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결코 혼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 리스트 나중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책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구글링도 한다든가 이중 리스트 또는 중첩 리스트 이렇게 키워드 치면은 많은 자료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중 리스트의 인덱싱을 어느 정도 해 보았다면 마이너스 인덱싱을 섞어서 해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인덱싱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찍어볼까요? 4번을 찍는데요. 5번을 찍어볼까요? 5를 찍는데 5는 두 번째 리스트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인덱싱을 써가지고 프린트 A에 두 번째 리스트니까 1로 가고요. 두 번째만 마이너스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뭐 퀴즈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5를 찍지 않을까요? 잘 보십시오. 앞에 1은 0, 1에서 두 번째 리스트, 마이너스 1은 그 리스트의 끝. 그러니까 5를 찍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5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섞어버렸죠. 요거는 012 인덱싱을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인덱싱을 썼잖아요. 앞에를 마이너스 인덱싱을 쓰고 뒤에를 02 순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A에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맨 끝에 리스트를 표시하고 그거의 첫 번째를 또 표시해봐라 그런다면 0번을 표시한다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겠습니까? 자꾸 잘 안 되나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정리가 된 것 같죠? 6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요? A 첫 번째 리스트는요, 끝에 리스트를 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싱은요, 그거의 0번째니까 6을 뜻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네, 틀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요? 네, 대괄호가 하나가 맞네요. 그 대괄호를 하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안 없어지나요? 네, 대괄호 없앴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6이 찍히게 되겠고,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또 여기서 오류가 나죠? A에 2에 2 프린트. 네. 뭐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자꾸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혼자 사라졌어요. 7, 8. 네. 잘 보시면, 네. 마이너스 1이니까, 끝번 리스트에, 그 다음에 0이니까 첫 번째니까 6이 찍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앞에를 마이너스 인덱싱을 쓴 경우, 둘 다 마이너스 인덱싱을 쓸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잘 안 쓰는데, 굳이 마이너스 인덱싱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한다를 하기 위한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디를 지목할까요?
마이너스 2니까 끝에서 두 번째 리스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끝을 해봐라. 그러니까 5를 찍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5를 찍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리스트의 인덱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의 인덱싱. 이번에는요,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 제목이 잘못됐네요. 리스트의 슬라이싱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A가 어디 와 있죠? 다시 그러면 A를 이번에는 그냥 1차원 리스트로 가죠. 1차원 리스트로 가서 슬라이싱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요걸로 가봅시다. 얘를 복사해서 뭐를 복사할까요? 네. 예? 이중 리스트 말고 예, 그렇죠. 요걸 복사해서 슬라이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놓고 셀을 추가해서 네, 슬라이싱을 요걸 놓고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자, 슬라이싱은요. 뭐 우선 간단한 슬라이싱 해보자. B는요. A에 뭐 0부터 3까지 잘라서 슬라이싱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슬라이싱. 네, 슬라이싱의 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A012가 B가 되는 거예요. 프린트 B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싱을 또 이해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나중에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0, 1, 2니까 당연히 1, 2, 3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슬라이싱을 해볼까요? 네, C는 5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려면 표시를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숨기는 경우 끝을 뒤 관계죠. 뒤 두 번째 사라지는 경우지. 앞에가 시작점이고 뒤가 끝이죠. 네, 끝을 표기 안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죠? 끝까지잖아요. 끝이 끝? 좀 이상하긴 한데 중복적인 표현인데. 네, 그러면 5하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프린트 C는 뭐 어디를 슬라이싱해서 C에 들어왔을까요? 5부터니까 5는 어디서부터죠? 지금 여기서 저렇게 표시해버리는 바람에 헷갈려 버리는데 1, 2, 3, 4를 다 씁시다. 네, 이렇게 다 써버리면 지금 10번까지 썼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치면은 5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시를 안 하면 뭐 그냥 수석 처리해버리고 5가 어디를 뜻하는 거죠? 5가 여섯 번째를 뜻하잖아요. 여섯 번째. 그러니까 6부터 끝까지니까 6부터 10까지 찍겠네요. 프린트 C 해보면 6부터 10까지 찍습니다. 네, 또 오류가 났습니다. C는 5하고 끝을 표기를 안 했는데 왜 오류가 났을까요?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A가 빠졌죠. A가 빠졌습니다. 네. 네,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슬라이싱은 많이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슬라이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리스트, 이중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또 한번 하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 여기로 가보는 거죠. 여기서 이중 리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얘를 데리고 와서 컨트롤 C 하고 이번에 끝에 가서 네,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여기를 한번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죠. 이번엔 좀 더 이중 리스트의 값을 좀 늘려볼까요? 4와 5도 가고 여기는 뭐 6, 7, 8도 가고 네, 그쵸? 여기는 뭐 6, 7, 7 뭐 상관은 없지만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x3 이중 리스트가 되는 거죠. 5x3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A를 해보게 되면은 5x3 네 1, 2, 3, 4, 5 3, 4, 5, 6, 7 또 어디서 오류가 났습니다. 대괄호가 빠졌나요? 1, 2, 3, 4, 5 3, 4, 5, 6, 7인데 5.6 이렇게 됐나요?
제가 지금 이 쉼표하고 마침표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막 빠르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점과 뭐죠? 콤마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은 얘가 데이터 개수가 안 맞아 버려 가지고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좀 이중 리스트를 조금 늘려놨어요. 5개짜리 세 묶음 이렇게 묶어놨고, 요거에 이중 리스트 인덱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거죠. B는요, A에 뭐 A에 글쎄요, 뭐 그대로 해볼까요? 2에서 5 이렇게 해보는 거죠. A에 2에서 5? 그러면 어디를 지칭할까요, 여러분? A는 이중 리스트인데 인덱싱을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칭할까요? 슬라이싱이 어떻게 잘라낸 걸까요? 그러니까 A2에서 5면은 이건 오류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A가 앞에 거는요 0, 1,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당연히 이건 아웃 오브 레인지하고 오류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류가 왜 안 납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제가 슬슬 이제 저도 컴플리트 B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B가 어떻게 슬라이싱이 된 건지. 네. 6, 7, 8, 9, 10이 됐네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슬라이싱이 잘못된 것 같은데. 6, 7, 8, 9, 10인데 2에 5를 오류가 나나요? 2에서 5까지를 했는데 5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오류가 나네요. 오류가 나질 않네요. 원래 이거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얘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네. 얘가 오류가 나지 않은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뒤가 없거든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결국은 A의 2부터 이 부분을 잘라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 슬라이싱이니까 요번에 여기서 그러면 요 부분을 잘라고 싶어요. 요렇게 잘라볼까? 요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B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0에서 2까지 해주게 되면, 네. 0, 2까지 해주게 되면 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네. A0과 A2를 슬라이싱 하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A0과 A2를 슬라이싱 했죠. 0, 1이니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C는요. C는 헷갈리니까 C는 A에 뭐 1부터 2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를 슬라이싱 할까요? 이름은 여기고요. 2는요.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만 슬라이싱 하지 않을까요? 얘만. 찍어보면 알겠죠. 뭐. 프린트 C까지 찍어봅시다. 찍어보면은 네. 그렇죠. 뭐 이게 어디를 한 건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눠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네. C는 콤마 C 하면 또 오류가 났기 때문에 C는 네 3, 4, 5, 6, 7 요것만 슬라이싱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2차원 배열 우리 이중 리스트를 슬라이싱 할 때 인덱싱을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이것이 리스트 단위로 슬라이싱을 하는 거고요. 리스트 단위를 지정하면서 다시 요소까지도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워지고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요, 그냥 또 중복해서 B는 A에 0에서 2까지 슬라이싱을 하고 다시 요소도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를 슬라이싱 할까요? 0에서 2면은 앞에 거는 리스트의 인덱싱이니까 0과 1 그쵸? 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슬라이싱을 하는데 다시 요소별로는 또 그 안에서 0과 1이죠. 1, 2와 3, 4를 끌어내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중 슬라이싱이 돼가지고 딱 보면은 네 0과 2 이중 슬라이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0과 2 슬라이싱이 지금 잘 쓰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연산하기 한번 해보죠. 리스트 연산하기는 여기서 코드를 또 추가해서 네, 여기서 A는 이중 슬라이싱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저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많은 혼동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4, 5, 6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연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쳐게 되면은 프린트 C를 해보면은 마치 문자열이 연산되는 것처럼 리스트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프린트는 C 값은 1, 2, 3, 4 이렇게 확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길이는 우리가 맘대로 렌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해보죠. 리스트의 길이 그러면 프린트 A 프린트 B 이렇게 해서 약간 리스트를 달리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4, 5, 6, 7까지 가고 그 다음에 리스트 C 프린트 렌을 넣어서 length의 약자로 A의 길이 B의 길이 네 그렇게 넣어야죠. 어디 갔어요? B의 길이 그 다음에 프린트 C의 길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A의 길이는 3, B의 길이는 4, C의 길이는 7이 되겠네요. 3, 4, 7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델 키를 이용한 삭제는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게 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인덱스를 삭제하고 또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어느 한 부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살짝 하고자 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객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객체. 그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파이썬은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파이썬은, 네, 객체 지향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영어로는요, Object Oriented라는 말을 써요. Object Oriented Language다. 네, 이런 말을 써줌으로써 객체 지향 언어가 뭔가 하는 건 아직 여러분이 개념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객체 그럼 결국은 객체 지향 언어려면은 객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객체라는 건 또 무엇이냐? Object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객체란 어떤 자료형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료형 플러스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그게 약간 자료형하고 틀려요. 객체가. 그래서 메서드? 또 메서드가 또 여러분이 또 헷갈리죠. 메서드는 또 뭐야? 그래서 메서드 영어로는 메서드란 이게 또 메서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객체에 포함된 함수다. 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객체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게 또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새로운 개념 3개를 쏟아냈어요. 클래스란? 네.
객체의 유형을 정의한 어떤 자료형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파이썬 또는 이제 C++ 객체 지향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인데, 이거를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거를 다루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레벨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오늘은 리스트를 다루면서 객체라는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코드를 해서 요거를 약간 살짝 제가 마크업으로 올려놓고 다시 객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1, 2, 3, 4, 5라고 딱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죠. 리스트 객체 A를 생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객체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까는 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았냐 했는데 거기다 객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엔 다시 아까 공부한 타입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이썬 타입 해가지고 타입 A를 써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뭐라고 응답했죠? 얘가 바로 클래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클래스 리스트 객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객체라는 말이 나왔고, 리스트가 나왔고, 클래스가 나왔어요. A는요, 리스트라고 내가 막 설명을 드렸는데, 실은 바로 리스트 클래스 객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클래스라는 걸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스트 클래스는 파이썬이 정의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말이죠. 그 리스트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무슨 소리예요? 메서드가 클래스에 딸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하고 말이죠. 제가 A라고 하고 점을 치는 순간에요. 얘가 수두룩하게 리스트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쫙 보여주고 있죠. append, clear, copy, count, extend, index, insert, pop, remove, reverse, sort. 이게 다 메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자료형으로서의 A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제 A를 객체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A라는 리스트 객체에 포함되는 메서드들을 다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정해 나갈 수가 있죠. 이게 파이썬의 강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한다? 그러면 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럼 객체, 파이썬이 제공하는 클래스 객체들의 메서드들을 다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append라는 리스트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append가 조금 첫 번째로 뜨지 않습니까? 딱 뜰 수 있어요. append 해놓고 뭐라고 쓸까요? 6이라고 써보겠습니다. 6. 이렇게 실행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린트. 여기서 그때 슬쩍 저는 append 함수를 아니까 리스트 A에 6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추가하는 그 함수 자체가 A라는 클래스 객체의 클래스에 메서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ppend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제공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을 쓰면 오류가 나겠죠. 예를 들면은 P를 빼먹는다든가 그러면은 얘는 나는 그런 메서드 없어 하고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뭐라고 오류가 나죠? list object has no attribute append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리스트라는 클래스 객체에 이런 함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그럼 P를 추가해 주면은 그런 오류가 없이 그대로 A에 6이라는 값이 추가가 됐을 거고,
지금은 아무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프린트 A를 해보면은 1, 2, 3, 4, 5 대신에 뭐가 찍힐까요? 1, 2, 3, 4, 5, 6이 찍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 리스트가 제공하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지금 리스트 객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